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모해둔 내용은 소설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문명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기후 변화를 접하면서 또 극단적인 기후 변화들을 느끼면서 그것이 과연 그 CO2 가스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써 봤어요. 자, 준비돼 편집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사설 같은 거로 게재가 됐는데요. 일본판입니다. 55년 전 세계은행 총재가 비웃더군 한국. 한국 산업의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 반도체, 휴대전화, 제철소, 조선소가 있는데 방위산업도 싫지 않은 방위산업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 전쟁 때 소총 하나도 만들지 못한 나라가 방위산업의 누적 수출액 100조 원, 약 11조 엔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기적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55년 전으로 세월을 되돌아보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역대 최장인 9년 3개월 동안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영 씨의 회고록 135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세계은행 총재였던 유진 블랙 씨는 IMF 연차총회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는 세 가지 신화, 헛된 꿈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돈도 안 도와줬지만 첫 번째는 고속도로 건설, 둘째는 종합제철소 건설, 세 번째는 국가원수의 기념비 건설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진 블랙씨의 전망을 무찌른 것은 박정희, 정주영, 박정희, 박태준 콤비가 주역으로 활약했다. 땅의 헤딩 기적이었다. 왜 우리도 젊었을 때 배운 게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들어봤어요. 저출산 고령화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한국은 미래 세대의 짐을 지우고 현장을 떠난다는 슬픈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다면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후대를 위한 책임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출발점은 55년 전처럼 지금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좀 후대에 도전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도전을 어, 맨 땅의 헤딩 기적 2.0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샘플로 든 것이 우주항공청 설치인데 야당에 의해서 그 법이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 그런 실력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서도 그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어저께 이 새우 그 심볼은 유명한 이 유튜버 슈카월드에서 이런 제목으로 그 방송을 했어요. 절대 벗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왜 벗지 않느냐 해변가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안 벗더라. 해변가에서. 그리고 그 멕시코 출신 스페인어권에서 유명 유튜버라고 하는데 와 신기한 거 발견했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옷을 입고 수영하네 이렇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해변가에서 입고 있는 옷들이 레시 가드라고 해가지고 철과성을 막는다. 주로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나 뭐죠 그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입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 수영복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복부가 드러나는 비키니를 입는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수영복 판매를 하는 무신사의 의견을 들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5천만으로 많은데 단 하나의 관심과 문화로 뭉친 듯한 좁은 사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군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느낌이다. 저도 그런 도시를 보면서 그런 거를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목포 구시가지를 가면은 그 뭐 옛날 목포 같은 기분이 나요. 목포는 항구다 해가지고 항구에 가가지고 항구 옆에 있는 횟집에서 홍어회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그 신도시에 가면은 서울 거리를 보는 거나 거기서 보는 거나 음식점이나 모든 것이 프랜차이로 많이 돼 있고 해가지고 서울거리나 그 목포 신시가지 거리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뭐 그런 게 또 상징적으로 다 똑같은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일본도 해수욕장에서는 벗는다는데 다 빨아벗는다는 게 아니고 수영복 이 남자 같으면 팬티는 입는다 그런 얘기죠. 우통은 벗는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다.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다. 정말 도망갈 곳이 없는 좁은 사회다. 단 하나의 관심과 문화 좁은 사회. 제가 좀 물음표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닫힌 사회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사회가 되면은 열린 사회의 적들만 존재하는 소로스가 뭐 열린 사회 재단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과학 철학자 칼 포포옹의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그 과학 철학 책이 있죠. 거기에서 저도 배운 용어입니다만은 이렇게 닫힌 사회에서는 열린 사회의 적들만 있다. 열린 사회라는 건 그럼 뭐냐 그러면은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데가 아니겠느냐. 그럼 역사적으로 한국은 집단주의 또 유교의 500년 동안 그 소중국 소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들끼리는 예의범죄를 지키더라도 계층이 다른 데서는 또 그거 예의범죄이 무너진 뭐 하인 따먹고 그다음에 뭐 첩 거느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뭐 꼭 우리 사회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들끼리는 예의범죄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그 조상들이 있었던 우리나라였죠.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해방 후에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는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주의를 존중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저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그 빨간 표시로 했어요. 사람 이름부터 썼습니다. 한상준 기자, 동아일보.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어, 마침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저런 그 슈카월드에서 그 도망갈 수 없는 사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개인주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SNS가 발달되니까 한 사람 죽이려면 아주 쉽게 그 무슨 뭐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서 누구 하나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 것으로 현재 그돼 있죠. 이래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55년 전에 맨땅에 헤딩 했을 때 최장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씨가 2020년에 그 별세를 했다. 이런 뉴스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 96세로 타계를 하셨다고 하네요. 24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충남 강경상고 일본 오이타 고등상업학교 현
이아대 경제학부로 되어 있고 해방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을 당했었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 패망을 맞았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그래도 거기서 생존을 했습니다. 67년 재무부 장관, 68년 상공부 장관 해가지고 69년부터 비서실장을 거의 10년 동안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꽤 받았다 해가지고 김정필 전 국무총리는 차지 처리하고 김재규도 이 사람을 무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기셨던 분이군요.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68년, 69년이면은 한창 그 학생 시절인데 언뜻 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분이 정일권 씨네요. 보니까 정일권 씨 같습니다.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답습안캐 성장 방식 대전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기자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다. 선진국 추격형이나 중간재 대중국 위주의 성장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보고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이름으로 정부에 제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0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재계와 교육, 연구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논의 끝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냉혹하게 진단을 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6개 그 항목과 미션과 46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듣자마자 저는 보자마자 느끼는 게 너무 많어. 한두 가지만 해라. 독일 사람들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진단하는 마당에 뭐 이렇게 많이 하면은 좀 희석이 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모양이죠. 어떤 책임감 있는 의견을 내게 아니고 무리라는 그래서 위원회라는 이름이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의 논리거든요. 위원회라는 게. 그래서 개인주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들은 써먹으면서 이제 말의 잔치를 하죠.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예요. 가로치고선 제 견해입니다. 기자가 전한 80여 명의 엘리트들에게 산뜻하거나 획기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다. 기존 산업을 지배하고 소유 구조를 유지하고 기득권은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이롭게만 여겨지는 그런 과제를 제안했을 것만 같다 그런 얘기예요. 46개 과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기자는 아직까지는 취재하지 못한 듯하고 산업을 지배했던 원가 회계를 건드릴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수준들로 저는 폄하하고 싶습니다. 산업을 대전환하려고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산업을 지배했던 원가 세계를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뭘로? 스루프트 회계로 대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회계 얘기가 아닙니다. 사고 방식의 대전환을 저는 얘기를 외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저는 그러죠. 광야에서 현재로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그 사람 안타깝게 세리자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안타깝게 모가지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서 부정한 왕비 앞에 생일 선물로 올라가죠. 성경 속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비유가 영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운 없는 남자 올랄프 숄츠. 이것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슈카월드 방송 내용을. DW라는 게 독일의 도이치 뭐의 자조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독일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졌다.
구조적인 문제가 독일을 잡고 있다. 값싼 에너지, 값싼 원자재, 수입 가공 후 고가품 수출이라는 독일의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독일 이코노미스트는 안타깝게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있는데 24년 만에 다시 한번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꼬집은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병자가 됐냐? 독일 통일 때 그 통일 비용이 억수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병자가 됐었다고 그래요. 어, 어쨌든 최근에 그 숄츠 그 이 총리가 이게 눈 가리기를 하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눈에 뭐가 멍이 든 모양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또 음모론에서는 눈에 멍을 내게 하는 작업은 일루미나트 회원 신고식의 상징이라는데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그 정도 아픔을 해야 우리 그 회원으로 받아준다. 아주 일진 애들 저기 신고식 하는 것만큼 아주 센 모양이에요.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노후가 보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뭔가 숄츠도 지금 힘드니까 그 좀 어떻게 좀 손을 써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너무 좀 억울하다. 메르켈이 그 했을 때는 잘 됐는데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가스 도입 결정했고 수출도 중국을 적극적 파트너로 포용을 해서 16년 재임 기간 중 중국을 12차례나 방문했고 그랬는데 그 숄츠가 총리가 되자마자 노르드 스트림 1호 가스 공급 중단이 됐고 취임 6개월 만에 그 2022년 9월에는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2호가 폭발을 또 해버렸어요. 아직 그 누가 터트렸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했다, 러시아가 했다, 누가 했다 뭐 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게 뭐가 모를 때는 그 사건으로 돈을 버는 놈이 누구냐를 찾으면은 그게 범인일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죠.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에 의해서 미국의 세일가스를 사가라는 압력, 요것도 아직 근거가 없으니까 상상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상입니다. 잠깐 우리 가스관 믿고 탈원전 탈화석했는데 2023년 4월에 마지막 원전까지 폐쇄를 합정했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그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시 이런 입장에서 독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누구는 전 정권 탓만 하는 현 정부다 그러는데 문정권 한국의 탈원전 여파가 한국전력 적자를 만들어서 결국 국민의 혈세로 그걸 막아야 될 상황이고 전기료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탈원전을 했으니까는 석탄 화력이나 그다음에 LNG 그 LNG를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세일가스거든요. 근데 약간 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그 이 불이 붙는 온도라든지 뭔가 그거를 쓸라 그러면은 약간 그 설비 개조를 해야 된다는 설도 있었어요. 어쨌든 정권은 가만히 있어도 민간 기업이 앞서서 미국 세일가스 중동에서 천연가스 안 들여오고 미국 거도 많이 샀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찾아보면은 분명히 검색하면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 정부 이전에 민간 기업들도 나름대로 그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 독일이 나홀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프레이션이죠. 어, 그 다음에 뭐 유로화로 해서 좀 좋아졌다가 또 실질적으로 독일이 그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약 2조 1천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르켈이 그 총리로 부임한 게 2005년인데 여러 가지 이 성공을 한 거죠. 값싼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라. 탈원전과 탈석유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가스를 도입하게 돼서 그 가스관을 오는 것으로 해서 독일을 경유해 가지고 다른 나라 필요하면은
또 통과세도 먹어가면서 다른 유럽 국가한테도 공급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봤다 이거죠. 자관 이 에너지에 대해서 그 러시아 그 의존율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죠.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막히고 이제 다 막혔는데 근데 찾아보면은 이렇게 그 푸틴하고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독일 경제가 좋아졌던 이유는 메르켈이 동독 공산당 출신이라는 거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푸틴과 대학 동기생이라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안 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퇴임 후에 메르켈은 후회는 없다. 대단히 그때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다. 그렇게 돼서 장기 집권을 또 할 수 있었을 게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서방 세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또 다른 시각의 뉴스가 리암 할리건이라고 텔레그라피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이 중국과 결별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을 것.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영미식 표현들인 것 같은데 제임스 크레벌리 외무장관은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고위급 방문지인 베이징을 방문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의 붕괴가 세계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정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서구 세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석유를 빨아들이는 경제 호황을 누린다면 이미 9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에 훨씬 북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이 끔찍한 생활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서방으로의 수출을 훨씬 싸게 만드는 중국의 완만한 디플레이션 조짐은 우려하기보다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네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어, 이 석유 가격이 안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유럽의 산업에 너무 싼게 들어오면은 또이 기업들이 망하고 그러니까 저간 이런 그 섬유 공장도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공장들이 꽤 많았었죠. 난통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관 현재 중국이 이 전년 대비 15%가 감소했답니다. GDP가.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 한국 16번째 등재해서 이수지 기자 서울 뉴시스입니다. 요거는 경남 하천 옥전 고분군이고 요거는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으로 두 가지 사진을 문화재청이 제공을 했답니다. 그 7개의 고분군이 있는데 전북에 하나가 있고 경북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5군데는 경남에 다 몰려 있어요. 고분군이 대부분 경남에 몰려 있는 이유는 이렇게 됐는데 가야와 흉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대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흉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크게 연구하신 분들이 없지만은 일본 학자가 또 연구한 게 많고요. 흉노 제국 이런 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한 나라가 깨갱해가지고 여자하고 그 공물을 바치고 있다가 뭘 절치부심을 한다 그러나요? 해가지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또 흉노를 밀어내서 남북 흉노가 갈라지고 남흉노는 유화로 해서 그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중국화하는 과정에 쓸려 가는데 외척 세도 정치를 또 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흉노는 살 길을 찾아서 또 서쪽으로 어디 떠났다 이런 게 있는데 그 훈족이라든지 그 발음들이 다 그 소리 글자들이니까 쳐들어갔던 얘기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 남흉노 쪽의 사람들이 외척 정치를 하다가 아,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온 것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경로로 또 내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류 문명 발생 자체가 북유라시아 대륙이었었다는 것을 알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G77, 거기서 중국이 왜 나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선진국의 세계 질서 바꾸었다. G77 플러스 중국 정상회의 개막 쿠바에서 해가지고 개방연설에서 쿠바의 디어스 카네루 대통령은 결국 지금까지 세계의 규칙을 만들어 온 곳은 북쪽이다. 이제 북남을 가르네요. 그것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만들어 온 라고 비난, 이제는 남쪽이다라고 바꾸는 것이라고 호소했다라고 그러는데, 인류 문명 자체가 북쪽에서 일어난 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남쪽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었던 게 이 지구가 생긴 모양 아니었겠느냐. 철기 문명을 만들어낸 게 북쪽에서 만들어낸 거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표지에 제가 그 써놓은 게 소설이지만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 현재 온대지방이 아열대화가 돼 간다면은 생존을 위해서 다시 북쪽으로, 북쪽이 온대지방이 된다 그러면 사막화가 끊기고 다시 녹음지대가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거기서 농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옛날에 그 유적들의 흔적을 보면은 강도 많이 흘렀고, 또 그런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답니다. 유라시아 그 실크로드 길 이런 쪽이 이제 온대 지방이 된다 그러면 거기가 인류가 살기 또 좋은 그런 장소가 될, 지금 얘기하는 스탄 국가들, 그런 국가들 쪽, 음, 지금 뭐 몽골 쪽, 그다음에 내몽골 쪽, 뭐 이런 데쯤 되겠죠. 연해주 쪽 이런데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북유럽이 추운 지방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또 온대 지방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리비아에 그런 폭풍이 오고 그러는 거가 열대성 그 이 말하자면은 그 허리케인이 아니고 거기선 뭐라고 사이클론이라고 참 불렀나요? 그런 거 갑자기 생겨가지고 피해가 나오는 이런 등등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후 소설을, 문명 소설을 한번 구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장 미국 대통령 보좌관과 회담 CC 방미 조정 이렇게 했는데, 오랜 시간 그 한 12시간 회담을 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지중해 몰타에서 회담을 했답니다. 그 다음날 요 시사통신에서 12시간 회담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했는데 대만에 대해서만은 평행선을 걷는 대화뿐이 안 나왔다. 이런 뉴스가 시사통신을 해서 연 이틀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번역기가 참 번역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그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본 말은 제가 일본 말을 몰라도 한자가 많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아시아 제국연합 아시안 관련의 순회 회담에서 한일중 삼국 훈력을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고, 한국 정부는 가치와 그 다음에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해서 미국과 일본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일본 쪽에서 어, 그 한 일중을 부를 때 일본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들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일한중으로 그 당신네들도 표현해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안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그 수상과 윤 씨의 회담을 좀 중시해서 뭐 어쨌든 그 일한중 이렇게 표현하면은 일중한보다는 이제 일한 중 관계의 역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산케이 신문이 이런 뉴스 나올 때 이게 광화문 사진을 붙였는데 서울은 읽혔는데 이게 뭔지 몰랐댔어요. 요보세요? 아니, 에보세에?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여보세요네, 여보세요. 서울에서 여보세요. 요렇게 쓴 거네요, 보니까. 네. 소개하기 위해서는 남을 가르칠 때 자신이 사실 배우게 된다. 또는 저도 그 어떤 그 이 컨퍼런스 같은 거 연구 모임 발표자로 나선 적도 있는데 발표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왜 여기다가 이걸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빈칸이 있어서 썼을 거예요. 여러 뉴스 매체 인용 보도 안 하고 이거는 야후 쪽 사진들을 가져온 건데 이제 그 북한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한모하고 방타조끼를 무려 6개나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누가 또 그렇게 에, 그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건지 어쨌든 군인들이 다 그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선물들을 하고 푸틴하고 회담하고 푸틴은 또 이제 단데 가고 그 밑에 이제 있는 이 군인들이 이제 김정은은 여러 군데 비행장도 소개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보도된 게 없죠. 다만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갈 거냐 말 거냐가 우리는 관심인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북한에 넘어온다면은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우주청 우리 그 설립한 데는 윤 대통령의 그 이 법 개정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당이 DPK죠. DPK 애들이 항공 말아먹겠다는 얘기인지 그 항공청 우주 항공청 만들겠다는데 수행비서가 현성월인 것 같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다는 말도 맞다. 김여정이는 직급이 높아져서 요즘은 수행을 안 하는가 하는데 여기 확실히 그 얼굴이 찍히진 않았지만 척 보니까 현성월이 같아요. 옛날 우리가 좀 비아냥거릴 때 기쁨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높은 자리로 발탁을 해서 쓰면은 그 자리에 맞는 행동 거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물론 특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리가 사람도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이제 오늘쯤 이제 북한에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전동화 온투업.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온투업이란 게. 부동산 경기 하락의 된소리, 대규모 자금 투자 절실. 김정욱 기자, 위키리크스 한국 보도 내용인데요. 상위 상계사 평균 연체율 14.8% 기록. 연쇄 부실 우려코. 연체율 투자자 대출자간 문제지만 온투업 업체도 악영향. 작년 업계 7위 폐업.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 활로로 거론. 그래서 온투업이란 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계 나 이런 거 있는지 참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뭐 이런 투자할 뭐나 이런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쪽에 젬병인 거죠. 뭘 알 턱이 있나. 이런 뉴스를 정리를 하면서 저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연체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뭐 천 몇백 조나 그러는데 대부분 가계부채가 부동산 때문에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나 소나 전부 다 부동산 투기업자들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고 어저께도 소개했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에 잃어버린 30년을 갔는데 우리도 한번 된소리 맞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싸져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 세대가 자기네 아파트 가격 살면서 아파트 가격 오르면 뭐하냐 이게요. 살면서
팔아가지고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도 물리적인 거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돈이 있는 곳에 사람과 여러 물자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죠. 인구가, 돈이 있는 곳에 인구가 몰린다. 그러니까 경인 지방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조금 차등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위성 도시화로 갔는데 출퇴근을 하려고, 일본 같으면 동경 위성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집값이 위성 도시는 더 쌀 테니까 그렇게 해서 동경이 돌아가는 거나 한국이 돌아가는 거나, 그래서 교통망이 넓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철비가 싸가지고 좀 낫다고 하는데, 또 뭐 국철이 요즘에 그 KTX가 또 이 파업을 일으키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걱정됩니다. 어쨌든 걱정이 돼요. 어, 그러나 저는 집값이 내려가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합니다. 제 집도 내려가더라도 저는 감내할 것입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00억 배임 800만 달러 뇌물. 류인선 기자 뉴시스 보도 내용입니다.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 등 특혜들 기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이재명 위한 대북선거 무역 등도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9월 17일 날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 노인네처럼 이제 지팡이를 짚고 환자처럼 보이게 찍었네요. 수염을 안 깎았나? 문재인이처럼? 그 문재인 흉내 내는 건지 어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 찍은 사람은 추상철 기자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콩밥 먹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검찰과 콩밥 먹기 싫다고 미리 단식하는 제명이,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신 늑다리 분이 계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Skepticism rise as DPK double down on anti 후쿠시마 캠페인. 그냥 원어를 가져왔는데요. 정민호 코리아 타임즈 보도 내용입니다. 야당 공포의 장에서도 수산물섭이 안정세 유지. 주일 미국 대사는 그 후쿠시마 산 그 과일을 사들고 일본에 대한 그 방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또 어떤 특사는 그 스시를, 그 초밥을 먹는 또 시츄에이션을 그 연출을 해줬죠. 그만큼 미국이 우리는 지원해. 미국한테 그렇게 협조를 잘하니, 미국이 협조 안 해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원자력 기구 거기에 안 되니까 야당 의원들이 IMO라고 해사 기구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IMO는 해양보호의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외에 구체적인 것은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IMO 사람들이 모양인데, 여기가 뭐 우원식 의원이 대동해서 보좌관하고 간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해사기구 관계자들하고 런던에서 뭐 얘기를 했다는데, 별 볼 일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국내에서도 횟집에 가면은 잘 됩니다. 어, 야당이 하는 것은 너무 또 이 과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들도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내는 건 몰라도, 자연의 원리로 생각한다면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해류가 먼저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그래 적도 부근을 돌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적도가 가운데로 해서 이제 서로 까꾸로 돌죠. 까꾸로. 지구 자전 그 영향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4년 후에나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무슨 악령량이 다 희석되고 말지.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저기 울진 그 원자력 발전소인가 그 근처 가서 그 저기 낚시를 바다 낚시 못 하지만은 해본 적이 있는데 원전 근처에서는 고기가 안 간다. 왜냐면 해수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이 공업용수인가요? 그거 저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근처 얼마까지는 절대 그이 고기들이 잡히질 않는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거기를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바뀌심에서는 꽤 넓은 지역에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된 다음에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회 떠먹어서 회로 그 초장 찍어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못 잡아가지고 옆에 사람 거 그냥 하나 드릴게요 해가지고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상 그 길지도 않은 뉴스를 오랜 시간 제가 좀 주저리 한 것 같습니다. 어, 저 사실 이런 거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 자신이 배우는 거죠. 제 자신이 인생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그 글로도 적어보지만은 이렇게 말로 해보면은 그걸 버벌이라고 그러죠. 버발로 해보면은 내가 얘기한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또 말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말로 해서 알아들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 말로 해서만 참 라디오 같은 거로만 해서 그러니까 라디오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나 뭐 이런 거 해가면서 내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하고 하는 이런 시간대 이 개인적인 역사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